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확인 설명 124페이지입니다. 자, 124페이지에 이제 확인 설명. 자, 우리 아마 법령 쪽에서 확인 설명은 뭐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토지나 건물을 확인해서 설명해라. 아마 좀 이따 이제 간단하게 자세하게 또 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게 이제 우리 법조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상목원의 표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다음 이제 공법이나 이제 민법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5페이지에서 이제 시행령 21조에서 이제 자세하게 9개 요 9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 설명할 것이 아닌 것은 요즘은 약간 좀 덜 나와도 확인 설명할 거 9개. 우리 9개 안 좋아하는데 9수 걸려가지고 9개입니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개. 거래계약서도 9개. 그리고 확인 설명도 9개. 전속중개계약 7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는 꼭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의의는 그냥 간단하게 토지나 건물 사는 사람한테, 그리고 여기 이제 사는 사람한테 설명하십시오. 알고 사야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복잡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 권리관계, 그리고 공법관계, 그입니다. 개발도 못하는 땅, 그런 것들은 소개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중개보수 받으려고 하니까 어거지로 나쁜 건데도 사세요.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세입자 들어가는데 안전하지 않는데 뭐 안전하다, 괜찮다 라고 했을 때 또 크게 무죄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확인 설명의 이제 방법은 아주 중요하고요.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자, 여기는 제일 쉬운 문제를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자, 그 정도는 실무할 때 매일같이 알아야 되니까 시험 문제 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중개가 완성된 후 그러면 안 되고요. 완성되기 언제? 전에. 정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딱 중간 정도에 넘어가면 중개 완성된 후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글자로 보면 정말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상태나 몇 가지 예시해놨고요. 놓여있는 입지나 권리관계나 그리고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같은 이런 것들 아까 9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확인을 해서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설명할까요? 여기다 무슨 쌍방 그리고 거래 당사자 이런 식으로 많이 속였습니다. 또 한 사람 그러더니 이전 그러면 안 되겠죠. 매도인이 자기 물건도 모를까요? 그입니다. 아마 우리 개업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을 건데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 취득 쪽에만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끝에 나오죠. 권리를 누가 하고요? 취득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쌍방 그리고 거래 당사자 그리고 이전 이런 식으로 많이 속여봤습니다. 누구한테만요?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만 매수하는 사람은 전혀 물건이 모르잖아요. 어디 나성동에 하나 땅이 있다는데 가봐야 알지게입니다. 전혀 모를 겁니다. 근데 매도인은 다 알아. 매도인한테 뭐 하라고 설명해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성실 정확하게 여기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요. 대강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잘못 설명하면 다 책임져.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서 크게 무죄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유지 장부가 나옵니다. 토지 대장 그럼 사실관계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관계 사실관계는 눈에 보인다고 유형 그리고 권리관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소유권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지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라고 해서 이제 관념적이라고 할 겁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 여기 이제 공법에 토지 이용계 확인서의 등,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은 거기 공부해 있습니다. 한 장짜리에. 여기 이제 등.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이제 정확하죠.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요 세 군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풀어놨습니다. 누구한테 취득하고자. 세 번째 어떻게 방법.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 그런 문장 이제 다시 한번 아래다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의 요 내용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123페이지 좀 이따 이제 수도권 토벽하면서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자 2번 확인 설명할 사항
요 정도 정말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할 사항. 근데 여기 이제 저번에 배웠던 거래계약서하고 자꾸 섞어 놓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할 거하고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는 거는 달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설명했던 것은 거래계약서에다 왜 또 써? 라고 해서 확인 설명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래계약서에다는 안 쓰더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수도권 토벽에 거주하면서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이렇게 이제 앞글자를 따봤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일기 쓴다는 기 보이네요. 자,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 집어 이런 문장은 안 바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대상물에 관한 가장 뭐라고요? 가장 기본이 된다고 기본적인 사항. 여기 뭐 기에다가 동그라미 해봤습니다. 일기 쓴다고 할 때 기 요게입니다. 요게 이제 9번째 고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권리관계, 소유권, 전세권, 민법에 그대로 물권편에 나오죠. 저당권, 그리고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여기는 권에다가 동그라미 해놨었고 수도권 하면서 세 번째가 수도권 할 때 그 권입니다. 좀 이따 한번 써볼 거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자, 먼저 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왔을 때는 거기에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또 비싸. 그러면 요걸 좀 깎아. 우리 매수인 쪽에서는 뭐 2억에 집 사겠다. 뭐 2억에 어떻게 집을 사냐고 한 3억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이제 예정 금액이니까 거래 금액은 달라질 거예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나 실배 금액이나 그 산출 내역 확인 설명서에서도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거치할 때 요놈 이제 6번째 그입니다. 그리고 공법 나왔습니다.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그리고 거래규제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여기에 바로 이제 공법 기억을 해주시고요. 토지 이용계 토에다가 해놓고 이제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토벽할 때 토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나왔네요. 이제 수도권 할 때 첫 번째 수도, 전기, 가스 그리고 소방 등 저 끝에 볼까요? 시설물의 상태계입니다. 하여튼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은 자료 요구계입니다. 네가 어떻게 조사할 거요? 자료를 요구해야지. 그런 소리입니다. 다 안에 있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볼까요?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 이걸 묶어다가 이제 상태하고 환경 조건, 뭐 자료 요구. 여기 이제 벽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 이제 5번째 수도권 토벽할 때 벽.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쪽에다 나란 지금 계속 동그라미 해놓고 있습니다. 1조. 이제 요거 이제 첫 번째 뭐 일기 썼네 할 때 8번째겠네요. 1조. 그리고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가장 뭐 할까요? 조사하기 어렵죠. 남의 집에 가서 일조량을 파악할 거예요. 하루 내내 앉아갖고 계십니다. 뭐 진동이나 소음은 밤에도 나본다고 같이 한번 주무셔 보십시다. 이럴 수는 없을 거거입니다. 그러다가 뒤지게 쫓겨나게 됩니다. 아주 소금도 뿌릴 겁니다. 진동 등 환경 조건, 뭐 자기 집이니까 일조량이 풍부한지 소음은 어쩐지 잘할 거예요. 뭐 이거 30초도 안 돼서 다 체크해 줄 거예요. 우리는 30분이 아니라 아주 3일 동안 조사해도 조사 못 할 거예요. 라고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토벽할 때 이제 수도권 할 때 이제 두 번째 도네요.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놓여있는 바로 입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에서 입지 조건. 놓여있는 입지 조건, 정말 아주 입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자, 그 정도로 이제 입지가 아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뭐 부동성 때문에 어떻게 옮겨놓을 수도 없잖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하철역부터 5분 이내 그러면 초역세권. 그리고 5분에서 10분 사이면 역세권. 그런 쪽을 투자를 해야지 다른 쪽에다 투자하면 이제 죽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팔리지도 않아. 손님도 없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볼까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자, 거치할 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세금은 뭐냐고 취득보유 양도인데 뭐를 설명을 해야 돼? 우리 개업이 설명할 세금이 뭐냐고 박스에 이제 한 4개 5개 해놓고 기억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예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할 조세의 종류나 그리고 세율 누구한테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뭐만 설명한다고요? 그죠? 취득만.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취득에만 취득 쪽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시험 문제는 나와도 설명을 해 안 해? 안 해 그게입니다.
그리고 취득 사면은 얼마 정도 세금을 부담하냐고. 뭐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1%, 2%, 3%, 농지 3%, 상가 4% 이렇게 설명하라고. 지방교육세, 그다음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금은 얼마씩이냐고 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설명해라. 확인 설명서에도 써는 내용이 아예 있습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항상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아예 그냥 시험장 갔다 오면 다 까먹어갖고 저거 몇 %더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다음 엉뚱한 소리 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막 상가에다가 1.1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거길 또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1.1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4.6이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료 요구. 자료 요구 한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고요.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저 끝에 있는 할 수 있다. 저걸 자꾸 속인다. 아주 몇 번씩 속여봤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자료 요구를 하냐고. 누구 집에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기 껄끄럽다고 합니다. 매도인 보고 자료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매수인 보고 자료 달라 그러면 손바닥만 뒤지거든 맞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옥상에 끌려갑니다. 의의를 보실까요? 확인 설명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했을 때 꼭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건물도 없는 땅 같은 것은 뭐를 요구할 거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벽면 그리고 일조소음 진동인데 땅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알아. 그러면 자료 요구할 필요도 없다. 그입니다. 자, 확인 설명을 위해서 이제 필요했을 때 중개사물에 여기 이제 임자가 나왔습니다. 누구라고요? 매도. 그리고 임대 의뢰인 등 여기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누구한테 뭐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문장으로 급하게 보시면 여기다 매수 임차하겠는데 또 안 보입니다. 그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빨리 공법 풀어야지 이러니까 나중에 아주 촐싹방정을 떨다가 다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느낌이 이상하다 쇠하시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에 관한 자료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요구 그죠? 하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까 이제 5번, 6번, 7번이 바로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다 안에 있으니까 내가 조사 못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잘못 청구했다가 네가 잘못 확인했네. 괜히 그냥 나중에 덤탱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매도인 보고 주세요. 매도인은 뭐 담보 책임을 묻게 매도인 보고 자꾸 달라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료 요구. 우리 작년도에도 이제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 안 주면 뭐하고 뭐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문은 전혀 할 게 없고 입니다. 아주 이상하니까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자기 물건에 자신 없다. 요 소리니까 이상하다. 그런 이상한 상황에서는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여기는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안 쓰면 어무정조도 마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강제할 수 없다. 그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이제 두 번째 끝에 보시면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은 세 번째 딱 중간에 왔습니다. 불응하면은 그리고 그 사실을 설명부터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누구 매수 그리고 임차 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하고 자료 안 줬다고 설명을 하고 일로 바치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우리 매수인 또 듣고도 못 들었네. 또 개업은 안 해놓고 했다고 또 우기니까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라는 겁니다. 기재해야 한다. 뭐 설명만 하면 된다. 아니다. 기재도 해야 한다. 근데 만약 응했다. 불응한 게 아니라 응했다. 그러면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기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개인 또 자료 요구했더니 응함 이렇게 쓰시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쓸 필요가 아예 없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보실까요? 이제 확인 설명서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했던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고 이제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도 다릅니다. 이제는 보관 기간까지 나옵니다. 여기는 꼭 낼 정도니까 먼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래서 이제 저 거래계약서 저번 주에 봤잖아요. 조교할 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했습니다. 바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했던 사항들 아까 9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뭘로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준다고요? 거래 당사자. 자, 두 번째 줄에 바로 중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거래 당사자 꼭 밑줄여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취득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쌍방 모두에게 교부를 하고 그리고 몇 년 보존한다고요? 3년.
뭐 보존기간 아주 중요합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 3년, 좀 이따가 배울 전속중개계약서도 몇 년? 3년. 자, 돈 있다고 돈 있는 것만 5년이다 생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보존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업무정지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뒤쪽에서 이제 뭐 보존기간, 그리고 이제 뭐 동그라미 2번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보존해야 될 서식, 자, 거기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뭐 보존해야 될 뭐 서식 나와 있는데 몇 년 보존일까요? 동그라미 1번에 전속중개계약서 거기다가는 몇 년요? 그죠? 3년. 좀 이따 뒤에 올 건데 3년 이렇게 써놓고요. 보존기간 꼭 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몇 년이래요? 5년.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는 가로 해놓고 몇 년, 거래계약서 몇 년 또 니은 해놓고 가로. 꼭 뒤는 뒤엇이 나란히 최근에도 시험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 3개만. 그리고 세 번째 확인설명서 몇 년이라고요? 3년. 근데 저기 매수 신청 대리 가면 사건 카드하고 거기도 확인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몇 년? 5년. 네, 매수 신청 대리는 한 번도 안 나와봤는데 1번, 2번, 3번은 아주 단골 문제로 매년 물어봅니다. 뭐 전속에다가 5년, 거래계약서에다가 3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확인 설명서도 3년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당합니다. 그리고 게시 벽에다가 걸어라. 자, 그게 이제 등록증, 그리고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는 중개보수 요율 한도표, 그리고 자격증. 저놈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맨날 친구처럼 같이, 저놈 나오면 꼭 자격증은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 관련 서류, 그리고 자, 서명 여기다 또는 그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서명 및. 자, 서명 및, 거기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쓸까요? 요즘 아주 맞들렸습니다. 더 잘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인데, 근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뭐라고요? 서명 및, 서명 및. 그러니까 여기다가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러지 말고 동시니까 이름 쓰고 도장과 괜히 그냥 막 귀찮다고 컴퓨터에서 이름을 그대로 뽑아서 옆에다가 안 쓰면, 자필로 안 쓰면은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귀찮다고 공무원으로 푹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쓰셔야 됩니다. 서명, 그리고 및, 그리고 날이, 등록한 장을 날인하십시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129페이지 보실까요? 자, 왼쪽에 이제 확인 설명 두 개의 비교를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오른쪽. 자, 먼저 중개 의뢰 받자마자 와서 거래가 끝나면 안 되니까 이마박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마박에다가 오자마자 설명부터 하세요. 입니다. 어디 도망도 못 가게 먼저 설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입니다. 다 끝나갖고 뒤통수에서 설명하시면 잘못됐다고 문제 삼아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뭐 하고요? 오자마자 이마박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긴 뒤통수에다가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때, 빠이빠이 할 때, 요때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시고, 근데 임자가 완전 다릅니다. 설명은 누구한테요? 누가 들어야 돼? 취득 쪽만. 매도인은 아니까 매수인한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소재가 어쩌고, 면적이 어쩌고, 지목이 어쩌고, 입니다. 공법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취득 쪽에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매도는 알 필요도 없고, 입니다. 뭐 땅 파는데 그거 뭐하러 또 알아야 될까요? 그입니다. 근데 확인설명서는 누구한테 주라고요? 쌍방. 손에는 쌍방한테 다 입힐 수가 있으니까 확인설명서, 나 확인설명을 잘했다고 책임 안 질 거라고, 그러니까 쌍방 쪽에다가 다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성실 정확하게 설명, 그리고 이제 확인설명서는 4가지 서면을 작성해서 주시고, 그다음 몇 년을 보존한다고요? 3년. 근데 또 제재가 다릅니다. 설명 안 했다고 게을러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시 확인을 할 때 이제 봤습니다. 막 별표도 세가지고 400, 500.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안 해도 별도표가 400씩 막 때립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우리 제재가 더 크죠. 사무소 문 닫고 놀아라 라고 해서 뭐라고요? 업무정지를 얻어맞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제재가 나왔습니다. 4번째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500. 요걸 업무정지다 해서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업무정지 아니다. 업무정지였다고 확인 설명도 지금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다. 또 100만 원 그러면 안 됩니다. 500. 아주 대형 축하 선물을 날려줄 거예요. 아주 돈 왕창 깨지게 할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여기는 서라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넘어가면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뭐라고요? 여기다 과태료 그러지 말고 업무정지.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네요. 업무정지.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를 확인 설명 안 해도 소속이 더 설명은 더 제재가 셉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작성 교부 보조 말고입니다. 여기는 서명 및 날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자, 요거 이제 한 번도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와봤지만 여기도 자료 요구처럼 신분증 제시도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서식 비교가 좀 잘 돼 있고요. 한번 여기서 꼭 봐야 될 게 이제 뭐 첫 번째는 그냥 뭐 법적 성격은 별거 아닌데, 자, 먼저 거래계약서가 서식이 있냐고 없냐고, 그건 우리 시험 문제 지문에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서식 있다 없다, 거래계약서 서식 없다.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에게 줄 거래계약서를 왜 국가가 만들어다가 요걸 써라 라고 하냐고 그입니다. 민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고 했지만 상대방 선택도 자유, 내용도 자유, 금액도 자유, 알아서 하기, 서식도 자유, 이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기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서식이 없으니까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권장할 생각을 아예 안 하시고 주무시고만 계시다는 겁니다. 거래계약서 아예 형체 자체가 없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다 없다? 앞쪽 뒤쪽 있고요.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네 종류, 아주 네 종류로 여러 종류의 세트가 바로 여기는 확인설명서 종류가 있어요. 실무 가서는 볼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에서는 중개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개업하고 그래서 두부 작성하면 되고, 여기는 쌍방한테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는 매도 매수인에게 다 주고 우리도 보관을 해야 되니까 몇 부가 필요하고 세부, 그리고 보존기간 아주 중요하고요. 거래계약서만 몇 년이다? 저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즐기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꾸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또 내놓으세요 라고 하니까 사본이라도 주게 어려져 보관하라고 그입니다. 그리고 전속중개에서 몇 년이라고요? 3년. 유효기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3개월이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몇 년이고 3년이고 그입니다. 그리고 전속중개에서 오자마자 중개 의뢰했을 때, 그리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완전 다 끝났을 때 완전 또 내용이 다르죠. 부수 정말 저렇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래다가 이제 제일 아래다가 서명 한번 해놓고요. 전속중개에서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렇게 왼쪽에다 잘 써놓을까요? 이미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두 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거 마지막에다가 꼭 공백 많으니까 거기다가 꼭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최소한 실무 가면 또 이제 한두 개 또 나올 건데 무조건 확인설명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4페이지 이제 바로 여기 이제 확인 설명. 우리 법령에서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실무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제 124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인데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확인 설명.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막 공법도 세법도 맨날 보면서 과목도 정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확인 설명. 그리고 다 끝났을 때는 확인해서 설명했던 사항을 뭘로요? 서식으로. 자, 서식은 이제 완전 다르죠. 자, 설명은 누구한테, 확인 설명서는 누구한테, 금방 잠깐 보니까 완전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확인 설명을 먼저 보실까요? 도대체 뭐를 확인에다가 설명을 하라고 하는지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거를 보여주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이제 근거 안 보여주고 잘못 설명하면 나중에 온팡 책임집니다. 나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언제 누구 등에서 이제 시기 등은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은 오자마자죠. 그리고 다 끝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나면 이미 늦었네 입니다. 설명부터 먼저 해야지 저걸 사 말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럼 이제 중개 의뢰 받으면 어디 못 도망가게 먼저 의뢰를 받으면,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 완성 언제라고요? 완성 전에, 이렇게 전에 먼저 설명을 해야지. 근데 문장이 이제 길어지면 이제 완성 후 이렇게 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설명을 다 끝나고 한다고요? 확인 설명서구만. 여기는 완성되기 전에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시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누구한테 하라고요? 꼭 여기다 거래 당사자, 쌍방 아니면 이전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설명하라고요? 취득. 여기 취득 쪽입니다. 모르는 쪽 사겠다. 이런 쪽이지 매수 쪽이지 임차 쪽이지 여기다가 쌍방 이전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취득 쪽에만 하겠습니다. 취득 의뢰인 이렇게 취득 의뢰인 누구한테요? 일방에게 이렇게 일방에게만 확인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일방에게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일방인데 여기다 이제 제일 문장이 어려운 게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이렇게 난이도 이제 조정할 때 거래 당사자 그럼 정말 안 보입니다. 여기에 매도인도 있는데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에 소재지 그러면 매도인 좋아하겠다 그입니다. 거래 당사자 아니고요. 그리고 쌍방도 약간 헷갈리는 한데 쌍방 그러면 매도인도 금방 생각은 납니다. 쌍방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도 아니고요. 이전 아예 아니고 그입니다. 이전 쪽에다 무슨 설명을 해 그입니다. 요 세 가지 문장은 다 엉뚱한 문장 그입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취득 그입니다. 모르겠다 사는 사람 그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라는 사람한테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서면을 꼭 제시하시라고. 여기 이제 서면이 바로 이제 토지 대장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자, 이러면서 이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다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등기사항. 그러면 요거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나오겠네요. 그게 실비로 나중에 청구하시라는 겁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때는 한 300원 정도 들어갈 거고, 요거 1000원 정도 들어가니까 나중에 수수료 주세요. 야, 요거 이제 받기가 그냥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실무에서는 저런 걸 안 받아 해갖고 아예 없는 것 셈 치지만 그래도 법률 쪽으로도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서 그리고 공법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바로 이제 서면으로 뭐 하라고요? 제시를 하시라고 보여주라고 그럽니다. 서면 다 떼갖고 정말 이렇다고 내 말 믿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면으로 제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완성된 후 그리고 쌍방한테 그리고 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막 이상할 쪽으로 가게 되면 안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을 요 사항을 보실까요? 요 사항 9개, 요 9개 예전에 정말 많이 냈었고요. 요즘은 잠깐 뜨납니다. 그럼 이제 수도권 이렇게 앞글자 따봤고요. 아까 이제 다 찾아봤습니다. 수도권 토벽에서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고 토벽에서 이제 거취하면서 이렇게 거취하면서 일기 썼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지만 하여튼 수도권 토벽에서 거취하면서 일기 썼다라고 첫 번째 수도 그리고 전기 그리고 가스 등의 시설물의 뭐라고요? 상태. 문장은 안 바꿀 건데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태 확인에다가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놓여있는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시장학교 근접성 등에서 뭐요? 놓여있는 입지 조건입니다. 어떻게 놓여있냐고 정말 입지가 정말 중요할 거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이나 전세권. 자, 그런 문장 안 틀게 할 거니까요. 뒤에 임차권까지 권리관계. 그리고 공법 나왔습니다. 토지 이용계. 자, 토지 이용계획. 그 다음 이제 공법상 뭐라고요? 이용제한 그리고 무슨 규제? 이용제한하고 거래규제. 자, 이용제한하고 거래규제를 확인에다가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무 가서는 이제 건필 용적률은 시군의 조례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이제 개업이 직접 조사. 그래서 설명을 다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용제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 자, 거래 규제라고 해서 이제 저기 주택법에 가면 분양권 전매 뭐 이런 거 못하네. 이런 게 거래 규제.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 토지 거래허가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것들이 바로 거민 이런 것들이 거래 규제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용자 거래 규제 물어보는 문제가 옛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면하고 무슨 상태라고요? 벽면하고 도배 상태. 자,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벽면 도배는 웬만하면 도배 같은 것은 좀 깨끗해도 아예 깨끗해도 보통임 이래야 나중에 책임 안 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되고 무슨 금액이라고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중개 보수나, 중개 보수나 실비. 그리고 중개 보수나 실비도 그리고 금액하고 산출력까지입니다. 중개 보수 그리고 실비의 요 실비 이제 바로 금액. 요 금액 외에 산출 내역도 어떤 과정도 확인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산출 내역까지도 써라.
요거 잘못 쓰면 모두 업무정지도 많습니다. 설명 잘못하면 500만 원자의 과태료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뭐라고요?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내봤는데,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재산세 같은 거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유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양도. 취득 보유 양도 그러잖아요. 양도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주사가 설명할 때 이거 괜히 우리가 막 배운 거 다 골라내시면은 아주 답만 이상해질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뭐만요? 취득만. 자, 매수인 쪽만 설명하니까 취득만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설명한다, 안 한다? 안 나온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올 건데, 양도소득세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배우기만 한다. 배우기만 한다. 또 알아야 되니까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실무할 때는 이제 어차피 그냥 팔면은 또 살 거니까, 저 사람 살 거니까 양도소득세 모르면 안 되고, 정말 재산세, 요즘 이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아주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게 생겼는데 하여튼 보유 관련된 세금 설명을 다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한번 이제 조금 주의할 게 재산세. 그러니까 이제 요게 재산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재산세의 부과 여부, 이렇게 부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는 소리는 아닌데 다구구장 표시에다가 재산세 부과는 누가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내용으로 약간 좀 삼아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9년에 갑이 이제 매도인입니다. 재산세 누가 부담할까요? 꼭 다시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인데 지금 이제 매매계약서를 서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누가 부담할까요? 보셔야 됩니다. 뭘까요? 딱 시기가 딱 맞네요. 3월. 자, 지금 이제 3월 25일 저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파는데, 자, 먼저 계약금 보통 몇 퍼센트 하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죠? 3천, 10%니까 3천. 요걸 2억 받아놓으면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프게 요걸 막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하는지, 아니면 다 몰수할 수 있는지, 사건이 아주 복잡하게 판례로 가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한 5천까지 받아놓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다 받아놓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지값 오른다. 그럼 이제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따블을 물어줘야 요 3천만 원 돌려주고 그 받은 돈만큼 위약금을 보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2배. 100을 배상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뭐 지금 3억 5천 올랐으니까 어차피 3천만 원 보태도 2천만 원 이득이요. 이러니까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수인은 돈 준비가 안 된대요. 3천만 원대. 아예 몰수 당한다는 겁니다. 못 찾아. 뭐 2박 3일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매도인도 황당하게 또 매수인 찾아야 되니까 못 돌려준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4월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4월 그리고 25일 거의 한 달 정도를 이렇게 꼭 그러라는 거 아닌데 한 달 정도의 중도금. 자, 중도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중도금 중간에 넣은 돈인데 이행의 착수입니다. 요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해만 보면은. 여기는 자, 손해 보고 뭐 아예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받아놨을 건데 중간에 1억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함부로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동의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 하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3천까지 실어놓고 매수인이 갑자기 그냥 못하겠대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이라 아예 그냥 무조건 가져가. 1억 7천만 원 내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해지를 못 해준다. 그러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 저쪽 놔도 안 되고, 그입니다. 갑자기 이제 반대로 이제 매도인 여기서 이제 집값 뛰었다고 뭐 돌려줄게 해봐야 늦었다. 그입니다. 늦었다 해서 이제 나중에 1억 7천만 원 주면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 가서 판결을 받으면은 아예 협조 안 해도 등기 넘어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마지막 보실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잔금인데 자, 5월 볼까요? 자, 5월 30일 이제 재산세 조금 배우셨죠? 요거 정리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실무에서도 내가 사고 팔 때도 이런 경우 많이 걸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마 이제 요거 재산세 막 그냥 부담을 억지로 해서 이제 괜히 돈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잔금을 마지막에 이제 이용하려 잔금. 그러면 등기소리 넘어가겠네, 물건 넘어가겠네, 그리고 잔금 넘어갔으면 이제 아예 다 넘어오겠네. 라고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괜히 또 등기 말고요. 등기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잔금.
세법으로는 잔금 치르었을 때 뭐 등기는 그건 민법이요. 186조 그건 민법이고요. 여기는 잔금 치르면 소유권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는 겁니다. 요새 받았잖아. 들어갔잖아.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며칠이라고 했더라? 그죠? 6월. 그러니까 딱 6월이 중간에 있잖아요. 6월 30일 그러지 말고 6월 1일. 요 6월을 기준했을 때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서 이제 저기 7월에 가면 이제 16일부터 9월에 가면은 바로 건물이나 토지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뭐 주택 같으면 반반씩 두 번 나온 게 아니라 50%, 50% 이렇게 쪼개서 나올 건데 7월 달에 9월 달에 누가 주택 같으면 재산세를 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월 1일 정말 애매하고요. 6월 만약 2일이면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잔금이 이제 1억 7천 남았으니까 1억 7천. 그리고 여기는 며칠 사이 안 나는데 만약에 1억 7천을 이제 언제 6월 2일도 애매하고요. 바로 1억 7천을 치르면 누구한테 재산세가 날아올까요?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정도 나중에 이제 잘못하게 되면 등기상으로만 딱 보니까 그냥 엉뚱한 사람한테 가면은 수정 요구도 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또 바보같이 내놓고 5년 지나가면 나중에 찾지도 못합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자, 먼저 5월 31일 치렀습니다. 잔금. 그러면 재산세 누가 낼까요? 누구한테 날아올까요? 매도 매수인? 매도. 그죠? 매수인.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실무하실 때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 때도, 그죠? 그냥 남편한테 맡겨놓을 거 이러지 말고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남편 모르고 그냥 나중에 재산세만 내고, 그죠? 낸지도 모르고 그냥 살 건데,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우리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재산세도 올라가고만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잔금, 그래서 6월 1일 기준했을 때, 소유권은 6월 10일에 등기하겠지만 그건 아니고, 6월 1일 기준했을 때 이미 잔금 치러서 소유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가지고 왔으니까 누구라고요? 매수인. 너 이산 네가 먼저 들어갔잖아. 그럽니다. 6월 정말 애매한데 그러면 6월 2일 보시가요. 6월 2일 넘어갔다. 그럼 6월 1일 때는 여기 때 누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겠냐면 누구라 매도인. 요거 매도인입니다. 요건 이제 매도인 쪽에서 얘기입니다. 매도인 아주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아주 재산세 여기 내고 저기 내고 있는 거 돈밖에 없으신가 봐 이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자, 그런데 이제 6월 1일 했더니 어두 분이 반띵 이러시는데 반띵 없습니다. 환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 거니까 반띵이래요. 반띵. 이거 뭐 반띵 뭐 어디가 있어? 반띵 없으니까 입니다. 애들이나 반띵하는 거지. 이거는 아예 없습니다. 한 사람한테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또 갑자기 주택임대차가 생각나고 다 없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어게입니다. 6월 1일에 요때 잔금 치르면 요건 누굴까요? 6월 1일. 이거 잘 푸셨는데 왜 또 6월 1일 갑자기 또 조용하실까? 매도? 옥상에 가실 분 생겼고 매도인이 아니라 이거 괜히 헷갈리시는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누구요? 매수인. 여기서 이제 6월 1일 샀으니까 잔금 치르고 들어갔으니까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6월 1일 기준했을 때 6월 1일 똑같습니다. 그렇죠.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매수인이 맞죠.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할 거니까 6월 1일 잔금 치러서 들어갔으니까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다고 합니다. 소유권 취득. 자, 그러면 나중에 그죠 6월 1일이라 해도 7월에 9월에 주택은 두 번 이렇게 나눠서 나올 건데 여기는 누가요? 매수인. 집 사자마자 매수인이 올해 부은 재산세를 내게 생겼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 이제 파는 사람 입장 그거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는 입장이다 그러면 사는 입장 6월 1일 기준 아니니까 빨리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철삭방지는 떨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6월 1일도 안 돼. 언제라고? 6월 2일. 저기 막 1월부터 계약서 쓴다고 해도 막 3월에다가 중간에다가 중도금 그래놓고 6월 2일로 아예 그냥 6월 1일 넘기라는 겁니다. 사는 사람은. 근데 만약에 파는 쪽입니다. 파는 쪽 저기 막 4월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막 당겨 놓으라는 겁니다. 언제? 6월 1일도 괜찮아. 빨리 사게 만들어. 빨리 사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재산세 어떻게 된다고요? 7월에 9월에 자 이렇게 이제 뭐 건물이고 토지 뭐 이렇게 나눠서 가겠지만 주택 같으면 반반개입니다. 뭐 상가 같으면 여기서 요거 거 그다음에 그냥 나대지 이런 것들은 9월에 나올 건데 재산세가 바로 이렇게 부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 잘 생각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재산세 내용들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과를 할 거냐고 요걸 설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당구장 표시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은 뭐라고요? 일조,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일조나 소음이나 그리고 진동 등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환경 조건,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환경 조건을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싶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개사물의 종류, 그리고 소재, 정말 가장,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 8개 없는 것을 소재, 그리고 뭐 면적이나, 그 다음에 지목이나, 입니다. 지목이나, 건물 같으면 용도겠죠. 용도 구조겠죠. 용도나 구조. 자, 등, 요런 게 이제 뭐 방향도 여기들을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세금도 뭐 일조량도 이런 거 다 기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도로가 넓네요. 이런 것도 전혀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료 요구. 요 자료 요구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료를 요구하세요. 요거는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해야지. 요거는 이전 쪽에다 요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전이 잘 아니까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일 끝에 할 수 있다. 요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고 했지. 할 수 있다고 했지. 여기다가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는 소리는 안 했다. 라고 해서 필요하면 요구하고 안 필요하면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거를 그리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이제 요구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전이요 아니면 취득이요? 그죠? 이전 쪽이지. 이전 의뢰인입니다.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달라고 요구 거기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취득 아니요. 그리고 쌍방이라는 소리도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달라. 라고 매도물순한테 다 이런 소리는 X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박스에다가 막 4개, 5개, 공단에서는 박스 문제 꼭 한 거의 심하면 10개 정도 가깝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엄청 좋아해. 시간도 끌고, 도대체 뭔 문제를 해하고 많이 냅니다. 저기 봤네요. 수도 등의 예전에 한번 찾아봤고요. 수도 등의 상태 이런 거 다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쭉 내려다가 토백할 때 벽면도 안에 있잖아요. 벽면 도배, 벽면하고 도배 상태, 남의 침실도 들어가게 생겼네. 이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일조,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일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그리고 진동.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상태하고 환경 조건입니다. 자, 바로 진동해서 환경 조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안 줄 때, 여기 이제 안 줄 때입니다. 딱 응할 때 말고 불응. 만약에 불응을 하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답니다. 누구 쪽에다가요? 매수. 그리고 임차 의뢰인 쪽에다가 뭐 하고요? 설명하고. 자, 그 소리가 이제 자료 요구했더니 안 주더라고. 설명을 먼저 해야 되고요. 설명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설명하고 동시에. 하나 더 할 게 있다. 그것도 못 들었네. 이런 소리 하니까 확인 설명서. 그것도 우리 개업도 안 하고 나중에 했다고 우기니까 확인 설명서에 뭐라고요? 기재. 요 기재라는 소리가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해 불응함. 이런 식으로 아예 저 위에 보면 쓸 난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로 보실까. 이제 확인 설명서. 확인해서 설명했던 사항을 뭘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세요. 라고 이제 확인 설명서. 근데 여기는 완전 이제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 등 해서 이제 완전 좀 내용이 다르고요. 먼저 여기 이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다 끝났을 때 완성, 그리고 후에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그래서 이제 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니까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확인 설명서 교불자 기재 안 한다고 자꾸 남았는데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에 완전히 다 끝났을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해서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여기는 쌍방입니다. 쌍방인데 같은 소리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쌍방한테 다 주고입니다.
소식은 다 주셔야 됩니다. 쌍방에게. 그리고 작성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뭐 하시고요? 작성 교부하시고 게임다. 작성 교부하시고 그다음에 보존은 몇 년 동안 하신다고요? 여기는 3년 동안 게임다. 작성 교부하신 다음에 보존. 자, 보존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3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라는 이제 서식이었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다 끝났을 때 확인 설명서 서를 바로 이제 작성해서 교부하시라는 겁니다. 작성 바로 교부하시라. 요게 바로 이제 쌍방에게. 그리고 작성해서 교부하실 것은 확인 설명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서식 종류가 있는데요. 서식이 바로 4종류 4종 세트가 있습니다. 4종류입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확인 설명서. 가지수 13가지라고 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비주거용. 요즘 이제 차이점을 많이 냅니다. 그럽니다. 자, 2개 없죠? 11가지. 그다음 세 번째, 토지의 확인 설명서.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거의 안 쓸 건데 이목이나 그리고 공장재단 아마 요거 뭐 써볼 기 자체가 없을 겁니다.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아주 써봤으면 전국에다 자랑질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먼저 주거용 몇 개라고요? 13가지. 이렇게 13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1개. 여기서 기본에 이제 뭐 대상 권리를 하면서 이제 저기 비거치 하면서 이제 앞글자 따보실 거고요. 그 차이점 많이 물어봅니다. 면허 이제 9개. 건물이 없다 보니까 4개가 빠지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8개. 뭐 있는 거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막 공법부터 다 빠져.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에 이제 대상 하면서 이제 한번 나중에 볼 건데 대상 뭐를요? 권리를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를 뭐에다가요? 토지에다가, 그리고 뭐 정해서, 입지 정해서, 그리고 뭐 했다고요? 비고치, 이렇게 비, 그리고 거, 그리고 취. 비선호시설 거리 예정 금액 취득 관련된 조세. 그 다음 이제 실내 벽면 환경, 그리고 내, 그리고 벽면에, 이제 요거 뭔 소리인지 나중에 다 볼 겁니다. 그리고 벽면의 환경, 실내 벽면 환경, 기본에 8개, 세부에 바로 이제 4개. 라고 해서 다음 중에서 기본에서 기재할 것만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는 꼭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자주 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저기 뭐 내진 설계 이런 거 여기 나온다. 그럽니다. 감지기 이런 것도 이제 내부 외부에 나오더라.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올해도 아마 집중적으로 낼 겁니다. 근데 비주거용에서는 여기서 이제 쭉 오다가 뭐가 좀 빠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비선호 시설이 있더랍니다. 비주거용에는 비선호가 없더라. 같은 비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고요. 하여튼 친구처럼 보이는 비선호가 없어. 해서 이제 쭉 오다가 여기서 이제 비선호 시설이 여기서 정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조건. 우리 상업용에서는 뭐 일조량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입니다. 우리 학원도 뭐 일조량 뭐 그냥 앞뒤 다 막혀갖고 좀 시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할 건데 여기 환경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집에서나 일조량이 필요하지 뭘 환경이 필요하겠어? 환경은 필요 없다. 이렇게 2개가 빠지니까 11개. 그리고 토지에서도 여러 개가 빠진다는 겁니다. 쭉 올 겁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뭐 토지도 입지가 있을 건데 그리고 비거치 이렇게 나오긴 할 건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 빠지는 게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자, 입지 조건은 토지에서는 입지 같은 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히려 비선호 시설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입지 정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관리가 빠졌네요. 여기 관리 요놈에서 이제 관리가 좀 빠졌습니다. 관리할 건데 그리고 비거치 관리에서는 요거 빠질 거고요. 토지는 관리 안 할 거니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권리 관계 요놈만 존재하고요. 그리고 내부 외부 없을 거니까 그리고 벽면도 토지니까 없을 거고 그리고 토지는 환경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3개가 다 빠져버리고요. 실제 권리 관계만 있고 나머지는 다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요놈은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오히려 세부에서는 하나만 있고 3개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4개 빠졌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임목은 여기 이제 막 토지부터 빠집니다. 공법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그리고 관리가 빠졌네요. 관리하는데 그리고 비선호시설까지 몽땅 빠지고 어느 확인 설명서나 거리 예정 금액하고 취득 관련된 조세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느 확인 설명서나 실제 권리 관계는 여러 놈 있겠죠. 근데 나머지 보셨던 내부 없고, 그다음에 벽면도 없고, 그다음에 환경 조건도 없고, 자 이런 식으로 토지하고 정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실제만 실제합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
요것도 이제 한 번 더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요즘 이제 비교 문제를 자꾸 내고 있으니까 올해도 정리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거 실무도 또 할 거니까요. 어려 죽겠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들어봐야 나중에 이제 조금 정리가 되지. 그냥 괜히 또 5월, 6월에 가갖고 그냥 한번 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팍 쓰러지시니까 요때 여기서 이제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어려운 거 해도 이제 나중에 다시 보면 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이제 확인 설명 보실까요? 게을러 갖고 하면서 왜 설명 안 했냐, 입 두셨다가 뭐 하셨냐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요? 금액 100만 원이라 500. 이거 업무정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에.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과태료로 제재가 내려온 게 그래도 좀 괜찮아졌어요. 원래 확인 설명도 업무정지였습니다. 지금 업무정지다 아니다. 설명 안 했다고 문 닫고 놀아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돈 깨질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근데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때 확인 설명서, 그다음에 작성 등 위반입니다. 작성 등을 위반했을 때 애는 제재가 뭐라고요? 우리 개업은 업무정지, 소속은 자격정지.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나 정지 먹고 쫓겨난다는 겁니다. 서식이 제재가 더 큽니다. 업무정지나. 그리고 소속은 자격정지를 이렇게 자격정지를 얻어맞는데, 근데 소속은 좀 억울하게 여기는 자격정지로 얻어맞습니다.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 소속이 제재가 아이 둘이 똑같이 그냥 확인 설명 안 해도 자격정지,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해도 자격정지. 자, 이 정도면 좀 아주 충분하니까요. 딱 요 정도. 그리고 요거 뭐 기본에 뭐 세부에 뭐는 실무 때 또 소식 보면서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보면 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해놓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설명 뭐 점검을 쭉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자, 뒤쪽에 이제 지도 감독. 자, 그리고 그 지도 감독 옆에 한번 130페이지 한번 문제 한번. 요거 조금 좀 어려운 형태로 뭐 최근에 시험 문제 중에는 좀 괜찮았어요. 130페이지. 여기 28일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그리고 뭐 작년에 시험 문제도 이미 뭐 있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오히려 요 문제가 작년 문제보다는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요놈은 재작년. 한번 잘 풀어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 등의 중개조사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인데, 박스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세요. 옳은 거. 먼저 첫 번째 기원 볼까요? 아까 이제 수도권 할 때 도로,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사물의 입지조건, 노연 입지조건 맞잖아요. 개업 공인주사가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죠. 도로, 수도권 토벽 이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시장, 학교, 근접성 등 어떻게 되냐고입니다. 그리고 초중고가 어떻게 가냐고, 그 집에서 는 어디에 초등학교가 배치가 되냐고, 주변 학교가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로 가, 이런 것들은 설명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지조건에서. 입니다. 기억번 너무 쉽죠. 당연히 설명해야 되고,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3번, 5번은 벌써 틀렸다. 이런 소리입니다. 1번, 2번, 4번 중에서 기억이니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자, 이제 님본 보실까요? 저거 5년이래 이상하네.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4번. 그리고 돈 있다는 무슨 설식 아닌가? 4번,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될 기간이 5년이래요. 확인 설명서가 5년입니까? 몇 년? 3년. 꼭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뭔 5년이요? 거래계약서지 이게입니다.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이제 여기는 1번은 벌써 틀렸네. 니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요 디귿번이 니을번은 볼 필요도 없고요. 디귿번이 맞으면 4번. 그리고 디귿번이 틀리면은 답은 2번이요. 라고 답은 금방 나와. 그입니다. 자, 디귿번 볼까요? 당해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자, 앞에 꼭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중개 행위한. 그냥 소속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있으면 현장으로 안내하고, 자, 거들었고, 이러면 확인 설명서는 개업 공인주사와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좀 맞았다. 자,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 게임입니다. 뭐 난이도 그냥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네 게임입니다. 자, 디귿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2번은 벌써 틀렸네. 몇 번이 답이다? 4번. 그것도 이런 문제가 최근에 좀 괜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니르번 볼 필요도 없죠. 여기서 이제 고민하시면 바보. 중개 업무를 수행했던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소속 공인주사에 여기 있네요. 제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자격정지. 정지 먹고 쫓겨나.
기본이 막 3개월입니다. 정지에 해당한다? 맞아. 뭐 이건 볼 필요도 없었고입니다. 2번도 니을이 있고 4번도 니을이 있으니까 볼 필요도 없었구만. 그러니까 지문을 좀 보면서 푸셔야 됩니다. 막 열심히만 푸시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럴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세월레월 다 가요. 그렇게 여유 부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132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개수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명칭도. 근데 명칭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도 이제 명칭 문제가 좀 괜찮았으니까 한번 명칭 문제 저기 500페이지에 17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놈 한번 딱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4월부터 이제 기출문제도 한번 특강할 건데 기출문제 정말 많이 도움됩니다. 하여튼 공법이 됐건 등기법이 됐건 제목 그대로 시험 문제가 거의 일단 제목은 그대로 주고요. 내용만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여러 번 그리고 한두 번 풀으면 정말 모릅니다. 한두 번 풀으면 모르니까 한 세 번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좋아도 한 번만에 푸시면 여기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정말 안 되는 일이니까 꼭 한번 여러 번 푸셔갖고 아주 머리도 염치같이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정말 나중에 시험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